손흥민이 만든 35년 만의 굴욕, 맨유를 침몰시키다. 지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트넘을 꺾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친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단 한 동작으로 맨유를 무너뜨렸고 35년 만에 팬들에게 충격과 굴욕을 동시에 선사했다. 경기를 지켜본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이는 손흥민이 맨유를 초토화시켰다 라고 극찬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 한 경기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토트넘은 2월 17일 새벽 1시 30분 한국 시간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25시즌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으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최근 부진에 빠졌던 토트넘 팬들은 이 한 경기로 인해 다시 열광하기 시작했다. 사실 경기 전만 해도 토트넘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카라바오컵에서는 리버풀에게 대패하며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어진 FA컵에서도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무기력한 경기 끝에 1-2로 패하며 불과 3일 만에 두 개의 컵 대회에서 탈락하는 굴욕을 맛봤다. 리그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24경기에서 겨우 9승을 거두는 데 그쳤고 순위는 15위까지 추락했다. 일각에서는 강등권 싸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조롱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은 토트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어떤 팀도 우리처럼 11명의 선수만으로 2개월 동안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이 선수들에게 과도한 스프린트를 요구해 체력적으로 한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축구 통계 매체들 역시 토트넘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극심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경기 전부터 팬들은 이번 맞대결을 두고 멸망전이라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부상으로 신음하는 두 팀이 리그 하위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격돌하는 경기였기 때문이다. 특히 강등권 싸움까지 언급될 정도로 부진한 두 팀에게는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양 팀을 구원해야 할 선수는 단연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과 브루노 페르난데스였다.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폼이 기대 이하였던 만큼 실질적으로 두 선수에게 모든 부담이 쏠릴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경기 1시간 전 발표된 선발 명단을 보며 팬들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토트넘은 다행히도 2명의 주축 선수가 복귀했지만 이들이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특히 공격진에서는 손흥민이 왼쪽, 마티스 테리 최전방 원톱 대안 클루셉스키가 오른쪽에 배치됐다. 이를 본 일부 팬들은 클루셉스키의 오른쪽 기용을 보고 오른쪽 공격 라인은 또다시 꽉 막히겠군 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앙에는 제임스 매디슨이 복귀하며 기대감을 높였지만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19세의 베리 발렌티노를 두고는 맨유를 상대로 너무 도박적인 선택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나왔다. 수비진은 중앙에 케빈 단소와 벤 데이비스, 좌우 풀백에 페드로 포로와 제드 스펜스가 배치됐다. 그리고 골문은 부상에서 돌아온 비카리오가 다시 지키며 팬들에게 안도감을 안겼다.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은 주장다운 플레이로 팀을 이끌었다. 전반 3분 만에 왼쪽 측면을 돌파한 후 곧바로 크로스를 시도하며 토트넘의 첫 번째 공격을 주도했다. 하지만 문제는 동료들이 손흥민의 플레이를 제대로 따라주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연달아 목격해야 했다. 특히 전반 5분, 왼쪽 풀백 스펜스가 황당한 선택을 하며 논란을 자초했다. 당시 손흥민은 오른쪽에서 완벽한 노마크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지만 스펜스는 이를 무시한 채 슈팅 각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억지로 슈팅을 시도했다. 결과는 골문을 한참 벗어나는 홈런슛. 이를 본 팬들은 또 시작이네. 손흥민이 노마크인데 풀백이 왜 슈팅을 하냐? 라며 한숨을 쉬었다. 일부 팬들은 득점왕 출신 손흥민이 기다리고 있는데 시즌 리그 경기도 몇 경기 나서지 않은 풀백이 혼자 해결하려는 게 말이 되냐? 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손흥민 역시 이 장면에서 불만스러운 제스처를 취하며 팀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경기 운영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적극적인 압박과 돌파로 공격을 주도하며 토트넘이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분투했다. 이제는 익숙해진 장면이었다. 손흥민이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동료들은 번번이 다른 선택을 했고 이로 인해 기회는 날아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화만 낼 수는 없는 법. 손흥민의 절친이자 팀의 베테랑 수비수 벤 데이비스가 이를 감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데이비스는 후방에서 손흥민을 겨냥한 정교한 롱패스를 시도하며 공격의 물꼬를 틀려 했다. 비록 패스가 길어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본 팬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저렇게 손흥민이 뒷공간을 침투할 수 있도록 자주 패스를 넣어야 한다.
그래야 메뉴가 수비 라인을 올리지 못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바람을 알기라도 한 듯 이번엔 벤탄쿠르가 오른쪽에서 반대편으로 날카로운 롱크로스를 보냈다. 이 공을 받은 손흥민은 잡지 않고 곧바로 논스톱 발리 슈팅을 시도했다. 슛은 상대 수비에 맞고 굴절됐지만 이 과정에서 혼전이 발생하며 베리 발렌티노가 곧바로 왼발로 논스톱 슈팅을 시도했다. 또다시 수비 맞고 튀어나온 공을 향해 메뉴 수비진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메디슨이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잡았다. 손흥민에게 공이 가야 한다. 팬들의 외침. 이 장면을 본 팬들은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손흥민이 헤딩을 못한다고. 하지만 이런 발리 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몰아줘야 한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흥민에게 공이 연결되면 저런 장면이 나온다. 토트넘이 맨유를 이길 유일한 방법은 공격을 손흥민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트넘이 손흥민을 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맨유는 즉각 반응했다. 손흥민이 공을 잡기만 하면 두세 명이 달라붙었고 역습 상황에서는 아예 중앙에서부터 거친 파울로 끊으며 경고도 불사하는 수비 전술을 펼쳤다. 하지만 손흥민은 여기서도 해결책을 찾아냈다. 상대 수비가 자신에게 몰리는 것을 역이용해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는 패스를 시도하며 공격을 주도하기 시작한 것. 맨유는 알고 있었다. 토트넘 공격의 핵심은 손흥민이며 그를 막지 않으면 대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들은 손흥민에게만 집중적인 마크를 가하며 다른 토트넘 선수들에게는 1대1 견제 정도만 하는 전술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팬들의 답답함을 불러일으켰다. 손흥민은 봉쇄해도 다른 선수들은 한 명만 붙여도 되니까? 이게 말이 되냐?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후반 막판, 손흥민이 마티스 텔에게 만들어준 결정적 노마크 찬스는 모든 토트넘 팬들의 혈압을 치솟게 했다. 손흥민이 완벽한 패스로 텔을 골문 정면에서 1-1 찬스로 만들었지만 텔은 허망하게 골키퍼 정면으로 차버렸다. 이 장면을 본 팬들은 폭발했다. 저런 쓰레기 같은 마무리를 하는 선수를 무려 750억이나 주고 사려고 한 레비는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결국 보다 못한 손흥민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았다. 코너킥 기회에서 과거 맨유의 숨통을 끊어놓았던 미친 코너킥 슛을 또다시 시도한 것이다. 공은 예리하게 감기며 골문을 향해 날아갔지만 아쉽게도 살짝 골대를 벗어났다. 이를 본 팬들은 아쉬운 탄식을 내뱉었다. 손흥민의 맹활약, 토트넘을 살리다. 후반 막판, 토트넘은 맨유의 맹공을 막아내며 간신히 리드를 지켰다. 그리고 손흥민의 맹활약에 이은 메디슨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내며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다. 이 승리로 토트넘은 리그 12위로 올라서며 후반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맨유는 충격적인 기록을 남기고 말았다. 이날 패배로 맨유는 무려 35년 만에 한 시즌에 토트넘에게 2번 모두 패배하는 굴욕 더블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이에 분노한 맨유 팬들은 격하게 반응했다. 손흥민을 막으라고 그렇게 말해도 딱 한 번의 발리 슈팅에 수비진이 우왕좌왕하다가 35년 동안 없었던 망신을 당한 거냐? 토트넘에 손흥민이 있다. 그를 제대로 막지 못했으니 이게 벌이다. 이러한 반응은 많은 맨유 팬들의 공감을 얻으며 인터넷과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손흥민은 이날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를 흔들었다. 이날 경기에서 맨유는 무려 35년 만에 한 시즌 동안 토트넘에게 2번 모두 패배 더블 패배하는 굴욕적인 기록을 남겼다. 이는 단순한 패배를 넘어 맨유라는 거대한 클럽의 자존심을 건드린 사건이었다. 경기 후 맨유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인터넷과 SNS에서는 분노와 자책이 끊이지 않았다. 손흥민을 막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딱 한 번의 발리 슈팅에 수비진이 우왕좌왕하다가 35년 동안 없었던 망신을 당한 거냐?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있다. 그를 제대로 막지 못했으니 이게 벌이다. 특히 맨유 팬들은 수비진의 허술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흥민이 공을 잡기만 하면 두세 명이 붙어 막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손흥민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경기 내내 손흥민을 필사적으로 견제하면서도 정작 치명적인 한 방을 허용한 것이야말로 맨유의 패착이었다. 또한 손흥민이 상대의 과한 집중 마크 속에서도 창의적인 플레이로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준 점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반대로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경기 내내 고립되었고 팀 전체가 손흥민과 같은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교되었다. 맨유 팬들은 단순히 팀이 패배했다는 사실보다도 토트넘이라는 팀의 35년 만에 더블을 허용했다는 점에 더 큰 수치심을 느꼈다. 이는 맨유라는 클럽이 여전히 강팀이라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결과였으며 우리가 토트넘보다도 못한 팀이 된 건가? 라는 자조 섞인 반응까지 나오게 했다. 반면 토트넘 팬들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손흥민이 맨유를 다시 한번 무너뜨린 것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손흥민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맨유를 넘을 수 있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고 이는 토트넘 팬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줬다.